안녕하십니까. 거북당 한수부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자들이 무서워요입니다. 제가 일반인일 때는 잘 못 느꼈던 부분인데 무당 생활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여자들이 무서워졌어요.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일반인으로 살았을 때 생각하지도 못했던, 꿈도 못 꿨던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상담을 하러 오는데 거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신을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구준비가 이렇게 오는데 손님 한 분이 찾아왔어요. 분당 쪽에서. 딱 들어서는데 언뜻 보기에도 상당한 미모를 갖춘 30대 후반의 여자였어요. 이제 들어서셔서 앉고 부부 사주를 내밀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나 하다가 느낌 떠오르는 대로 두 분께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어떤 자격시험 같은 걸 통과해서 전문직을 갖고 계시고 제복도 상당히 따르는 사주를 갖고 있는 거로 봐서는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신것이 웃대요 맞다는 식으로. 그리고 또 묵묵부답이고 그냥 다 맞춰봐라 이 식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좀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더라고요. 내가 어디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처음에 느낀 그대로 이야기하자 싶어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손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약간 이야기가 야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나이가 있고 애엄마하고 결혼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뭐 그런 얘기 못 듣겠습니까? 말씀을 편히 해보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이 들어서시는 이 순간부터 지금까지 손님 얼굴을 보다 보니까 늦가을에 마지막 잎새 하나 매달린 것처럼 얼굴에 물기 하나가 느껴지지 않고 굉장히 건조해 보입니다.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침을 꿀꺽 삼키대요. 그러면서 법사님? 하고 크게 호칭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시죠? 그랬더니 저 커피 한 잔만 타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당황했죠. 왜? 제가 남자이다 보니까 여자도 아니고 커피를 직접 타서 대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여름철 같은 경우는 시원한 음료, 겨울철 같은 경우는 따뜻한 음료 이렇게 저장해 놨다가 하나씩 드리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해드릴게요 좀 기다리세요 하고 커피를 타서 권했더니 대뜸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법사님 저 6년간 각방 쓰고 삽니다. 한 집에서 따로 사는 여자예요. 그럼 제 점이 맞았다는 얘기네요. 그랬더니 웃어요. 예 맞았다고 하면서 그러면 뭐 두 분이 뭐 안 사시려고 그럽니까 하고 제가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요 저 지금은 이혼 못해요. 예? 그러면 언제 이혼하시게요? 우리 남편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성공하고 금전적으로다가 저를 갖다가 더 풍족하게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더 많이 해줄 수 있을 때 이혼할 겁니다. 어이가 없더라고요. 야, 이거 싫어서 헤어진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재산 분할 액수, 위자료 액수를 훨씬 높인 다음에 이혼하겠다 하고 얘기하니까 좀 멍했어요. 이야기인 즉슨 그랬어요. 남편하고는 잠자리를 해도 한 번도 여지껏 결혼 초기부터 오르가즘을 느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렇게 살다가 한 3년 전부터는 밖에서 연하남을 만난답니다. 근데 그 남자랑 잠자리를 하면 거의 무아지경에 빠지고 황홀해가지고 내가 이게 뭐 숨이 넘어갈 정도로다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 그러시냐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죠. 그랬더니 결론이 뭐냐? 남편한테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많이 받아서 그 돈 가지고 그 남자랑 행복하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내년, 후년, 3년 후에 얼마나 더 많은 돈을 벌 건가를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속으로 이런 썩을 년아, 이 나쁜 년아, 이 천벌 받을 년아 생각이 났는데 차마 말은 못하고 인간아 그렇게 살지 마라. 아무리
색정이 좋고 그 정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그따위 생각을 할 수가 있냐. 너 벌 받는다. 제가 튀어나오는 말은 그거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그때 하는 말이 재산이 있어야만 그 돈 갖고 그 연하남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그렇게 거듭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해요. 저는 그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야 이년아, 너 그 돈 가지고 그 연하남한테 쪽팔리고 거지 되면 그때 네 남편이 옛날 네 남편이 너 볼 거 가니 이 썩을려나 이 썩어 문드러질려나 하고 욕을 하고 싶은데 참 지금 같으면 할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신애기 때고 인간의 나이를 떠나서 신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고 많이 소심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속으로만 느낀 거죠. 아 진짜 여자들이 무섭구나.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남자들이 바람 나갖고 외간 여자 두고서 내연녀 때문에 오는 경우는 사실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자 손님이 숫자적으로 적지만 그 비율을 따져놓고 본다고 해도 실제로 여자들이 훨씬 설치고 다니고 남자 2명, 3명 놓고서 비교해서 전봐달라고 그러고 남편 사주는 묻지도 않아요. 그런 경우를 하도 보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여자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 여자는 요물이구나. 죄송합니다. 이건 그렇다고 여성 비하할 의도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됐고 또 한 가지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뭐 젊은 분도 아니고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남자 사주 셋을 딱 놓더라고요. 이게 뭐지? 뭐 집안의 가족 사주는 아니고 딱 느낌적으로 느꼈을 때 남자친구 사주인 거예요. 이게 다. 웃음이 나와서 손님 이분 세 분이 다 보이프렌드 맞지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습니다. 예 맞습니다. 용하시네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근데 뭐가 궁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세 남자를 동시에 만나는데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이렇게 건너뛰면서 만나고 있답니다. 썸을 타고 있는데 이 세 남자 중에서 자신한테 끝까지 충성을 하고 금전적으로 채워주고 변치 않고 자신한테 재정적인 원조를 해줄 수 있는 남자가 누굴까요? 하고 저한테 객관식 시험 보듯이 물어보러 온 거예요. 내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는 줄 아세요? 야 이 XX 인간아, 너 거기에다 금태 둘렀니? 네가 무슨 렌터카 사장이냐? 너 뭐 거기다가 이 남자 저 남자 날짜 바꿔갖고 올라태우는 네가 렌터카냐? 이 쌍년아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유, 이 병신 같은 남자들아, 너만 사랑하고 너만 좋아한다고 눈웃음 치고 살살거리니까 좋다고 갖다 돈 쏟아붓고 하겠지. 예, 이 등신아, 그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니네 집에 가서 네 마누라 조강지처한테 옷 한 번 더 사주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주고 외식 한 번 더 시켜봐라. 그러면 너 왕처럼 떠받들고 살 거다. 이 빙신아. 어? 육체적인 쾌락이 좋다고 외간 여자한테 돈 쏟고 다녀? 항상 뻣뻣할 것 같아? 이 병신들아. 늙고 힘 빠지고 병 들었을 때 그지랄하고 바람 피고 다녀봤자 돈이나 쪽팔리지. 집구석에서 나중에 천대 받고 아파서 알아 누워 있을 때 네 마누라한테 물 한 모금 제대로 대접 못 받다 죽을 이 수많은 남자들아, 이 정신 차려 이 등신 같은 남자들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방송이라든가 어떤 기회가 마련된다면 내가 진짜 핏대 올리면서 목소리 높여서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남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 여자가 눈웃음 치고 뭐 자기야 사랑해 뭐 어쩌고저쩌고 불륜이요? 밖에서 만나는 그런 사랑, 육체적인 쾌락, 당신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당신 호주머니에 있는 돈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불륜도 진짜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네 가정에 충실하고 네 마누라 네 자식 새끼나 위하면서 사는 게 너의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고 늙어서 병들었을 때 물 한 모금이라도 제대로 얻어먹다가 대접받고 죽고 싶으면 헛짓거리들 그만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꽃뱀도 많고 남자 등쳐먹고 사는 년들이 많습니다. 연령을 불문하고. 오늘 이야기는
항상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속이 후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